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신경계의 영향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호흡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죠. 호흡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자로 하면 들이마시는 거 흡이잖아요. 내쉬는 건 호이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들이마시고 내쉬니까 흡호가 되어야 되는데 왜 호흡이 되었을까? 들이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내쉬는 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바꿔져야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름이니까 냉국 많이 드시죠? 오이냉국, 미역냉국 많이 드시는데, 어, 잘 만드는 법이 뭐예요? 냉국 잘 만드는 법. 식초를 많이 넣으면 될까요? 그럼 너무 새콤해지죠? 그럼 우리가 그때 뭘 해요?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 호흡은 기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농도가 너무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가 되면 몸이 피곤해져서 에너지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그 냉국 만들 때 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금을 넣잖아요. 근데 소금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죠. 근데 이 소금 농도를 조절하는 건 우리 몸에서 콩팥이 하는 거예요. 미네랄 농도를 조절하는 건 그래서 이 폐하고 신장, 콩팥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이 pH가 맞지 않아가지고 에너지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몸의 pH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과호흡이 올 수 있거든요. 과호흡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봉투 씌우잖아요. 검정 봉투. 왜냐하면 산소를 조금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내라 그래서 이걸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응급 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이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폐하고 심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그 박민수 원장님께서 예전에 강의하셨던 자료인데 너무 괜찮아서 네, 이따가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심장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순환이 되는 곳이고 폐 역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순환시켜주는 곳.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폐가 하루에 550리터의 산소를 우리 몸으로 공급을 해준대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움직이는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산소를 공급하면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에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제 호흡을 생각을 하면 호흡은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정답일까요? 입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코로 들어가야 될까요? 원래 공기는 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비강을 거쳐서 인두를 거쳐서 후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상부 호흡, 상기도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목 아래로 내려가면 기관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폐 이렇게 가는 거를 하기도, 하부 호흡 기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숨을 쉬나요? 코가 막히면, 지금 코를 막아보면 입으로 숨을 쉬어요. 입호흡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입안에는 원래 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이 촉촉하게 존재를 해줘야 이 안에서 살균, 소독 이런 자정작용을 해주는데 입호흡을 하게 되면 입을 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입이 마르겠죠. 입이 마르게 되면 상부로 호흡을 했을 때는 청정기 생각하시면 돼요. 어, 프리 필터가 있고 집진 필터가 있고 탈취 필터가 있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그런 위험한 유해 물질들을 걸러주는데 입호흡은 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그 기관이나 그러니까 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호흡을 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입호흡보다는 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주셔야 좋은데 이제 이렇게 폐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폐 질환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이제 첫 번째는 감염이에요.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한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폐렴, 독감은 이제 감염에 의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도 있잖아요, 기도. 기도가 막히는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막히는 증상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뭐또 만성 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호흡을 하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 길이 막혔다 그래서 이제 폐쇄성 질환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는 공기가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선을 불면 바람을 넣으면 빵빵해지고 바람을 빼면 쪼그라들잖아요. 폐도 그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풀려지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는 폐가 섬유화될 수, 폐가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폐가 그 폐포가 공기주머니잖아요. 모세혈관으로 된 공기주머니인데 그러기 때문에 얘를 한번 막으로 쌓여. 이걸 우리가 흉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흉막이 물이 차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비 오면 에어컨 트시죠? 에어컨 끄면 실내 유리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성에 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동차는 이해가 되잖아요. 온도가 안 맞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흉막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되겠죠. 폐포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제한적으로 폐 기능을 잘 못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흉막이 있으면 폐는 갈비뼈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럼 갈비뼈가 있고 갈비뼈 주변에는 또 근육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있거나 강직성 척추염이 있거나 그러니까 척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희한하게 폐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증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또 이제 암 발생 예전에는 이제 심혈관계나 이런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 폐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그 보고가 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폐가 싫어하는 거 그리고 폐를 망치는 원인들을 봤더니 보시면 뭐 그렇구나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강 내 불결 그러니까 양치나 입안이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폐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호흡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질환 있으신 분들이 잘 관리 안 하면 입냄새 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충치나 잇몸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체중과 근육 부족도 이 폐를 망치는 폐에 좋지 않은 거. 왜냐면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지 못해서 저체중이 오는 수도 있고 저체중이어서 에너지를 못 낼 수도 있고 또 근육이 없기 때문에 폐가 잘 산소 호흡, 그러니까 공기 호흡이 공기 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뒷부분에 나올 얘기지만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폐의 기능도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 다 이제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그 예방의학 이런 쪽에서 보면은 대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장의 기능도 좋지 않고 장의 기능이 그러니까 그 폐의 기능이 좋지 않고 폐가 좋지 않으면 대장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 상호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은 어느 장기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도 혈액순환과 산소 호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또 폐는 축축하면 안 돼요. 촉촉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 가습기 나올 때
그 원리가 축축한 게 아니라 촉촉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이 너무 많아도 폐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대사질환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폐를 망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가 보내는 신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 조직 자체, 폐포 이런 거,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침이 있는데 기침도 마른 기침이 있고 왜 가래나 이런 거 젖은 기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른 기침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먼지를 많이 마셨거나 뭐 이렇게 화학 물질을 이렇게 맞았거나 이럴 때 나오는데 항상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더 따라 나와. 뭔가 이게 끈적끈적한 것들이 나와 그러면 약간 감염에 의한 질환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폐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우리 신생아들 모세기관지염 많이 생기죠. 아직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나중에 완성되는 곳이 폐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뉘어놓고 신생아 뉘어놓고 가스불 켜지 말라고 하는 게 아직 폐포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가면 일산화탄소 많이 가면 아이는 이 폐포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쌕쌕거리 나는 애들 많이 그러죠. 감기나 이런 거 올 때. 그래서 이럴 땐 좀 조심해줘야 되고 계속 살이 빠져. 이유 없이. 그럴 때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숨을 쉬는데 숨이 긴 호흡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짧은 숨. 그러니까 깔딱깔딱 한다고 하잖아요. 깔딱 호흡이 많아졌을 때도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는데 이게 청정기 옆에서 우리 앰모스피어 옆에서 이렇게 숨을 쉬면 긴 심호흡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심호흡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폐하고 심장, 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몸이 좀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붓는 여러 가지 원인을 봤는데도 내가 몸이 부어. 그러면 혹시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서 있을 땐 괜찮아. 활동할 땐 괜찮은데, 눕기만 하면 기침이 나오네? 그럴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건 그 비염 있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증상. 코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코를 통해서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따가 이제 나오겠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이런 분들은 호흡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호흡이 얼마만큼 힘든지. 예전에 배울 때 코를 막아, 입을 막아, 다 막아요. 그리고 그 우리 카페에서 주는 납작한 빨간 빨대 있죠. 그거를 입에 끼워주고 그걸로 숨을 쉬면서 산을 오르라 그래.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게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거나 천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로 힘겨워한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잘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잘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 예전에 감기 걸리면 폐렴으로 돼 이렇게 우리 근데 이제 나중에 감기는 폐렴으로 가지 않아. 감기가 뭐 그러진 않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감기는 요기 감염인 거예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런데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너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구나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균이 들어오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바로 폐렴이야 이게 아니라 감기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졌어. 이 떨어진 상태에서 균이 들어오면 폐렴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 상기도 감염이었던 거 있죠. 코로나. 그래서 코 검사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기도는 아까 이제 기도, 기관, 기관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폐하고 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었을 때 그래서 기침이나 누렇거나 진한 가래가 나온다든지 가슴이 좀 아파. 그리고 괜히 식은땀도 나고 춥기도 하고 호흡곤란도 오고 구토나 구역이 오고 그러니까 깔딱숨이 좀 또 많아지고 그러다가
혼절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제 세균성 폐렴에 있어서 약간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몸이 이게 파래지는 거. 그거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도 이 청색증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수술이나 외상 이후에 면역 억제제를 또 많이 투여하실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의 차이는, 바이러스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균성은 항상 항생제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감기 걸렸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아시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이 감기는 보통 일주일 또는 7일이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2주, 3주 계속해서 이 감기 증상이 계속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운동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러닝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뭐 달리기 하는 거, 뭐 또 요즘에 슬로우 러닝,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가스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마다 호흡법이 다르잖아요. 깊은 숨을 내어야 되는 호흡, 그러니까 운동이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흡을 했다가 내뱉는 그 호를 하는 운동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들이쉬고 내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제 또 여기에서 또 유해산소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그 부분 얘기도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만 디톡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위만, 이 소화기만 디톡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폐도 디톡스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 미세먼지나 황사, 매연, 자동차 가스, 알레르기, 담배 연기, 악취, 휘발성 용제, 세균,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사는 거니까. 그래서 좀 똑똑하게 케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에, 그동안 우리가 황사를 많이 신경을 썼는데, 2013년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초미세먼지가 관측이 되면서 이게 이제 위험성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왔는지 어쩌는지를 몰랐었는데,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처럼 이 미세먼지가 뇌에서도 발견이 되고 폐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 조직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조직을 파괴하고 이제 질병으로 일으켜진다 해서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발암물질로, 이제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호흡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들이 같이 따라오면 얼마나 또 위험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초미세먼지에 오염물질들이 같이 붙어서도 또 오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악화되는 이 상황이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우울증, 불안증, 그러니까 이제 신경계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또 이제 또 별개이지만 별개가 아닌 게, 초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하면 우리가 바깥 활동을 제한하게 되잖아요. 그럼 안에서만 있어요. 또 안에서만 있다 보면 당연히 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이 또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이제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주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게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쓰는 퍼스널 케어, 홈케어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호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 우리가 또 쓰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장하고의 연관성. 그래서 요즘엔 알레르기 질환,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음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음식이 제대로 잘 이렇게 쓰여지지 않아서 남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찌꺼기, 노폐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소화기관 건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얼마나 좋아요. 과일, 채소 세정제도 있고 또 디시드랍스도 있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한 원포원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뉴트라이트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보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마스크는 뭐가 유행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심할 때, 또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을 때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 외출 후에 옷도 잘 털어놓으시고, 청소도 잘 하셔야 되고, 오염물질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 우리가 후드가 있는 게 된장찌개, 청국장 끓일 때, 그 생선 구울 때 냄새 빼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 이제 아시잖아요. 그 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걸 미리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상 필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청정기 틀어놨으니까 환기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청정기는 일산화탄소는 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런 유해한 가스를 내보낼 때는 환기가 가장 좋으니까 이 환기를 시키셔야 되는데 환기도 아무 때나 시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내 공기 중에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나 많은 걸 앰모스피어 혼자는 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도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 키울 때는 신생아 키울 때 유아들 키울 때 입에 닿는 플라스틱 하나, 입에 닿는 뭐 장난감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내 몸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 또 폐는 축축하면 안 된다. 폐는 촉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 바깥 활동도 꼭 해주셔야 되고, 비타민 D를 통해서 항염증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장 기능도 개선, 순환도 잘 해줘야,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항상 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흡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여자분들도 요즘에 많아졌는데 남성분들도 코골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들 때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고 나면 코골이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코골이를 그냥 나이가 들면 그래, 아빠들은 그래, 술 먹으면 그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코골이는 그 다음에 아주 좀 심각한 질환이 따라올 수 있어라는 긴급 SOS 신호라 그래요. 그래서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그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횡격막 이게 폐와 폐 사이에 이게 가로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꾹질 많이 하시잖아요. 어쩌다가 딸꾹질 하면 이게 놀래 뭐 훔쳐먹다 걸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횡격막 주변으로도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이 신경이 이제 잘못됐을 때, 놀랬을 때 딸꾹질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횡격막 관리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횡격막이 움직인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걸로 호흡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명상하거나 단전호흡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이 횡격막도 이걸 강화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호흡이 깊질 못하고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교감신경, 아까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긴 심호흡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숨을 쉴 때 한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혀가 잠을 잘 때 어디에 위치하는지. 혀의 올바른 위치도 있다라고 해요.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다음 이제 산화질소는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기관지도 확장을 시켜주는데 이 확장이 되는 걸 단번에 멈추는 게 흡연이에요. 그래서 이 흡연을 하게 되면 그 기관지 안에 섬모들이 있어서 이 섬모들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창가나 이런 거 먼지 털어주는 먼지 털이개 역할을 해주거나 위로 올려서 가래로 내뱉게 해주는데 이 산모가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엄청 많이 움직여요. 이 움직이는 걸 딱 멈추게 하는 게 흡연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멈추게 되면 그 기관지 사이사이로 이물질이 끼겠죠. 이 이물질이 끼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올바른 호흡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이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치매, 그러니까 인지장애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 그래요. 근데 내가 잘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내가 혹시 코골이를 하는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잖아요. 잘 때 숨 안 쉬면 그런 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폐활량을 늘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때 풍선 잘 불죠. 근데 좀 이제 조금 커가면서 풍선 불면 제가 그러거든요. 풍선 많이 불면 머리가 띵 하고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호흡량이 좀 적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호흡도 운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호흡법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렇게 호흡하세요, 저렇게 호흡하세요 하는 호흡 방법들 있잖아요. 그래서 깊게 숨을 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그다음에 뱉으면서 배를 확 등에 딱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디톡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항산화 영양소들 그리고 식이섬유 자꾸 빼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좋은 유익균들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 폐는 촉촉해야 되니까 충분히 수분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 디톡스를 위해서 이런 음식들이 제한이 되는데 외국에서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생강이 있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왜 디톡스 할 때도 생강을 먹잖아요. 이렇게 생강이 굉장히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의외로 생강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생강을 좀 생활화하는 습관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강황도 좋고 마늘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아까 운동을 하면 호흡을,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들이마실 때 남아도는 유해산소, 이 활성산소는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았을 때 우리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미리 보호해야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폐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글루타치온, 항산화 효소잖아요. 얘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는 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호흡이 되거든요. 이게 필요 없는 산소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를 처리해주는 항산화 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항산화로 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거. 항산화 영양소들은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들이 있는데 요즘에 또 아스파라거스가 유행해가지고 이제 아스파라거스도 즙을 짜서 드신다네요. 우리 토마토즙 짜는 거, 양파즙 짜는 것처럼 이제 아스파라거스도 즙을 짜서 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견과류 좋은 거. 근데 제가 이거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네라고 얘기해요.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폐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항산화 영양소 꼭 섭취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장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외의 영양소. 해답은 그러니까 천식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건 물론 산소도 있지만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소화기계에 관련된 질환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 폐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결은 면역 반응, 염증 조절, 질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승민 대표님 강의 들으면 장과 장과 뇌, 장과 간, 장과 신장, 장과 생식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장은
우리 몸의 뿌리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도 연관이 지어져서 이 천식을 놓고 봤을 때 영아기, 이 영아기 1년간의 아이들 장에서의 음식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유아 애들 이유식 할 때 고기부터 시작 안 하죠. 왜냐면 아이들이 고기를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를 최대한 잘 시킬 수 있는 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게,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이유식을 시작을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아이를 책에 맞추면 안 된다. 책에서는 보통 뭐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6개월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6개월이 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식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 변이라든지 또 가스 나오는 거라든지 피부에 어떤 반응이 있다든지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하시면 이게 이제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몸에 쌓여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 원인이 되고 또 내가 태생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알레르기 유전자가 있잖아요. 이게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음식물로 인해서 덜 소화된 음식물로 인해서 이게 또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출생 방식에 따라서 우리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연분만을 했을 때와 제왕절개를 했을 때 내 아이의 몸에 이게 붙는 아이 몸을 코팅시키는 유익균의 종류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알레르기 질환이나 비만이나 호흡기 질환이나 다른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그 자연분만에 비해서 그 비자연분만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게 이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 만성 기관지염, 폐암, 또 폐렴 이런 것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아이 때부터 잘 케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장내 세균총, 이게 또 폐로 우리가 모든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은, 그러니까 흡수를 할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곳은 장이잖아요. 이 장이 간과 연결되어 있죠. 간 문맥으로. 그래서 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야 되는데 그 다양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면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역세포 활성화, 면역 반응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이 폐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항생제 먹이고 나면 우리가 그 항생제 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독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혈액이나 림프 순환을 통해서 꼭 폐뿐만 아니라 우리 몸 어느 장기에든 뭐죠?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 중에서 꼭 필요한 걸 우리가 이걸 단세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단세지방산 중에서 뷰티리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이 있는데 이 뷰티리산이 신의 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시작되는 마일의 분석에서는 이 뷰티리산도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 뷰티리산이 암세포의 위험성이 있는 세포의 자가사면, 아포토시스라고 얘기하자.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돌연변이 세포, 우리가 말하는 암세포라고 하는 거, 이 생성을 억제시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우리 몸에 원래 있는 T세포 있잖아요. 면역세포 중에 T세포. 이 T세포도 암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장 안에서 이런 그 대사산물, 단세 지방산이 많이 생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렙틴, 그만 먹어라. 이 렙틴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거. 그다음에 활성산소종. 우리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에 그 돌연변이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종도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COX2 억제. 이거는 뭐냐면 그 진통제 얘기할 때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통증을 느끼는 그 신호 체계거든요. 이거를 잘라버리는 게 진통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역할을, 진통제 역할을 대신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거나 늘 이렇게 뭔가 속이 불편했었는데 엔자임 바이옴, 효소 먹고 나서
맞춤형 유산균 먹고 나서 그 기능이 많이 괜찮아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효과를 보시는 거, 염증이나 통증 완화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증상을 느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장과 폐는 이렇게 연결관계가 있을까? 둘 다 우리 몸에서 외부 환경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속에서 나올 때 그래서 폐가 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대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내 마이크롬이 생성하는 대사산물, 아까 대표적으로 단세지방산, 특히나 뷰티리산 같은 것들이 우리 피를 통해서 전신으로 이동해서 면역이나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장 뿌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뿌리가 좋아야 줄기도 좋고 그 이파리나 열매도 좋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셨잖아요, 이 그림. 그래서 장을 살려야 우리 몸에, 왜냐면 장은 뿌리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내 장내 환경을 좋지 않게 하는 음식물,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제한시켜주고 그다음에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너무 안 좋으면 항생제 쓰시라고 약 먹고 시작하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디톡스 하고 나면 디톡스 하고 나서 음식물을 먹으면 이게 이렇게 짰던가? 이게 이렇게 달았던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자극을 주는 음식을 제거하거나 또 소화 효소제나 발효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 쓰고 스테비아 대신에 알룰로스 쓰고 올리고당 쓰고 이런 거 사용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익균과 유산균 얘네들이 장 내에서 서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간 이 접점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많아지게 되고 다양해지게 되면 점막을 재생하는 영양소들을 듬뿍듬뿍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단백질인 거죠. 단백질, 항산화 영양소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유지시켜야 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수면이나 운동, 스트레스 자세 교정과 같은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폐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체중과 근육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 근육, 아까 횡격막 그 사이사이 있는 근육, 이것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탱탱하게 그 밀도 있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근데 너무 슬픈 건 30이 넘어가면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근감소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모든 장기에 있는 근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도 마찬가지. 폐의 근육,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폐포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지지대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도 떨어져서 또 운동을 할 때 산소, 이산화탄소 공급이 잘 돼야 돼.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 악순환이 계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근육을 채워야 되고, 근육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도, 호흡도 운동이라는 말씀. 우리가 근육도 운동을 하면 계속해서 단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말한 동화를 늘려라. 그러니까 자꾸 합성되는 걸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근육이 잘 생성이 안 되고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컨설턴트라고 상의를 하면요. 무조건 이런 말 퍼먹으세요라고 하거든요. 수시로 퍼먹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3시간마다 우리가 20g의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된대요.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근육에만 근육 합성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재생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생성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노화가 되고 이 노화의 속도가 계속 빨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합성해, 그러니까 동화되는 걸 늘려야 되고, 이 동화되는 걸 늘릴 때 필요한 게
유산균과 식이섬유라는 거.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겉모닝이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거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먹이가 되어서 만든 최종 산물, 아까 단세지방산, 이 단세지방산이 조절 T세포를 분투화시키고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시킨다는 거. 사이토카인은 세포 간의 그 전달 물질, 연락병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잔 세포에 작용해서 뮤신,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까 뷰티르산 얘기 드렸고, 나머지 아까 다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충분해야 근육이 잘 생긴다라는 거.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잘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장에서 나오는 유익한 물질이 또 많아야 근육이 잘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분리되는 걸 막으셔야 돼요. 물론 몸에서는 필요하면 분리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너무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거나 지속적인 만성 염증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장누수 증후군이 있어. 그리고 소장의 세균 과증식이 있어. 시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어떤 증상들이나 증후군이나 질병이 있게 되면 근육이 헛간데 쓰인다라는 거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소일코 외양간 묻히는 거 자꾸 그러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깨진 독을 먼저 막은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근육 생성이 잘 되지 않고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잠을 또 어떻게 그래서 이게 습관인 거죠. 잠자는 것도 습관. 높은 베개 베고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불편하다고 이렇게 높은 베개 베고 주무시면 또 근육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옆으로 잘 때 새우잠 자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옆으로 자는 것도 또 습관이에요. 근데 그 습관일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내 어깨 높이의 베개, 를 베고 주무시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그 라텍스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왕에 주무실 거면 소화기를 생각하시면 왼쪽으로 또 주무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왕에 주무실 거. 근데 이제 원래는 바른 자세로 주무셔야 되고 너무 목을 높게 해서 주무시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호흡기 관련해서 호흡기를 위해선 그럼 어떤 영양소를 챙겨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단백질이겠죠.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굿모닝 할 때 드시는 단백질, 유익균, 식이섬유 드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도 챙겨 드셔야 돼요. B군도 챙겨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챙겨 드셔야 돼요. 칼슘, 마그네슘도 챙겨 드셔야 되고 항산화 영양소는 너무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도 드셔야 돼요.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불포화 지방산도 챙겨 드시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을 챙겨 드릴 때 어떤 분이 심장 질환 관련해서,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난 오메가3 먹기가 좀 불편해, 좀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징코엠 권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이나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들도 굉장히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 있죠.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또 엘로케어도 도움이 되는데, 엘로케어도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 먹는데도 염증이 빨리 가시질 않네요. 라고 했을 때 셀레늄을 추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염증이 빠지는 속도가, 염증이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유는 아까 우리 몸에 나오는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을 만들 때 이 셀레늄을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셀레늄 의존 효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셀레늄도 충분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이 비타민 D는 면역과 관련해서 면역이 너무 높으면 면역을
정상치로 내려주고 면역이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면역을 또 정상치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좋은 희소식이 이 비타민 D는 활성화가 되어야지 몸에서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몇 달 뒤에 이 비타민 D, D3, D2, D3하고 K2 들어가 있는 제품이 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과 관련해서 또 더 많은 그 챙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챙겨서 관리하시면 좋겠고, 호흡은 아까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호흡은 들이마시는 것부터가 아니라 내쉬는 것부터. 원래 잘 비워야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하실 때 먼저 잘 비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매번 몇 개월째 이렇게 또 임계열 리더님이 뉴트리라이트 항상 정보를 알차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네, 지금 이제 공유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출석 체크하는 QR입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저희가 링크도 있고 카메라로 이 QR 코드를 찍으셔서 출석 체크 꼭 하셔서 네, 많이 많이 출석하시면 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신 리더님들은 네, 꼭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6월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한 7월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